제가 홈 트레이닝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약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스장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체중 감량과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렇게 매력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플랭크, 런지 등 기초적인 운동부터 시작했죠. 각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면서 점점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점차 근육량이 늘고 체력이 좋아지며 따라 일상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 후 뿌듯함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루틴도 너무 좋았습니다. 식단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도 절로 생각하게 되었죠. 덕분에 음식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고, 이 또한 긍정적인 생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꾸준한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졌습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성실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 제 삶의 일부로 홈 트레이닝이 자리 잡게 되었죠. 물론 홈 트레이닝도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다 보니 가끔은 해이해지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트레이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매트 위에 서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늘도 집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땀 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밤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한다면 누구나 꿈에 그리던 깊은 숙면을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여정을 담고 있다. 어느 날 나는 친구 수진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최근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나는 나의 침실을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침실의 온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은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고 한다. 나는 침실 온도를 적당히 서늘하게 유지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킴으로써 최적의 온도인 18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려 했다.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침구류였다. 편안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고품질의 침대 시트와 베개를 골랐다. 특히 베개는 나의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해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두툼한 담요 대신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얇은 이불을 택해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었다. 침실의 조명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침실 내 조명을 따뜻하고 은은한 색감으로 설정했고 블라인드로 외부 빛을 차단해 최대한 어둡게 만들었다. 또 침대 옆에 스탠드를 두어 자기 전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침대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피하기로 했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 라이트를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소음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었다. 도심 속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나는 백색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들여와 방 안에 설치했다. 이 기계는 부드러운 빗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등을 재생할 수 있었고 이 소리들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주말이든 평일이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 독서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곤 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통해 나는 점점 더 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이 여정은 단지 숙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만의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다. 이제 나의 침실은 단순한 잠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 탑10 4대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은 뇌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피로감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성인의 경우 7-9시간으로 꾸준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은 약 2리터이며 특히 운동 전후로는 추가적인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맞춘 적절한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도 이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평온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단백질, 그리고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할 것은 운동의 필요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절하며 체력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햇볕의 중요성입니다. 햇빛을 적정량 받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뼈 건강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과도한 햇볕 노출은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선크림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하루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전자파와 블루라이트에 노출됩니다. 이는 수면 장애와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대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알고 나면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도시에서 바쁜 현대 생활을 하던 민주는 연일 이어지는 회식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피로와 함께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다. 어느 날 자신의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느낀 민주는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던 중 자연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산 식재료로만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깊게 알아보니 자연식에는 비가공, 가공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여 농약이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연식 식단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가까운 농부 시장을 찾거나 직접 농장을 찾아가는 형태로 식재료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늘 먹던 인스턴트 음식과는 적잖이 다른 맛과 질감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그의 소화 기능을 향상시켰고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는 경험은 그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피부는 더욱 맑아졌고 잦던 소화불량과 피로감은 거의 사라졌다. 특히 자연식이 주는 긍정적 영향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면역력의 강화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살던 민주는 겨울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늘 매번 맞던 독감 예방 주사마저 빼먹어도 무감각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자 민주는 자연식의 효과성을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의 긍정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자연식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건강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가족끼리 자연식 교리를 함께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자연식 레시피를 소개하며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다. 민준의 삶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아우르는 더 큰 가치를 얻게 되었고 그 경험은 평생의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